이거를 파악을 했다면 보다 더 정확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한 자기 견해를 서술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죠. 세밀한 분석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시문 안에 다 있습니다. 제시문 안에 모든 대립의 지점들, 모든 쟁점의 요소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견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발견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어떤 발견은 눈에 보이는 것들, 하지만 잘 띄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내는 발견이 있습니다. 수동적 발견이죠. 하지만 우리는 발굴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점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지점에 미륵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고학 연구팀들이 가서 발굴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제시문이 대립돼 있다는 전제 속에서 한 제시문이 특정 쟁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제시문도 역시 그 쟁점에 대한 견해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숨겨진 근거가 있을 수 있고 또 숨겨진 논리가, 숨겨진 전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겨진 쟁점을 찾는 과정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세 번째는 숨겨진 쟁점 찾기입니다. 즉, 숨겨진 쟁점 찾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볼 것은 숨겨진 전제 찾기입니다. 숨겨진 전제라는 게 뭐냐? 제시문 A와 B의 각각의 주장들이 있는데 이 주장들에는 근거 말고도 우리가 앞서서 독해 포인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요. 숨겨진 전제가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 또 제시문의 필자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인 태도 안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모든 제시문에는 전제로서 깔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시문 A에는 그 뒤에 여기 그림 보이죠?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B에도 역시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전제들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 A와 B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제를 찾아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앞선 제시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선 제시문을 정리해 놓은 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제시문 A와 B는 그 뒤에 숨겨진 전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시문 A는 노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노인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혜택을 줘야 되는 복지의 대상이야 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이걸 좀 좋게 얘기를 하면 노인은 이미 젊은 시절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 대해서 사회가 그 이후에 노후의 생활과 안정과 기본적인 권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노인을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할 권리를 지닌 존재로 보거나 혹은 노인이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 노인이 주체적인 여력이 부족한 대상적 존재로 여기고 있는 관점이 깔려 있는 것이죠. 즉, 노인관이 제시문 A에는 이렇게 수동적이고 그리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시문 B는 노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노인을 정치적 주체로 봅니다. 소비의 주체로 봅니다. 의료산업이 붐이 일어난다는 것은 노인들이 의료시장에서 소비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깔려있는 겁니다. 또한 노인들이 스스로 복지정책을 정치적 해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노인들이 유권자이며 정치적 주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즉, 노인을 주체로 보느냐 혹은 복지의 대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대립이 여기에는 깔려있는 것이죠. 좀 더 가보죠. 또 한 가지는 제시문 A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피해자를 낳고 그리고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은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를 보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시문 A의 관점은 시장이 낳는 불평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제시문 B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다라고 보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A와 시장의 자율적인 능력에 대한 자율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B의 관점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앞선 근거의 확인 과정, 또 근거의 대립의 확인 과정에서 이렇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전제들을 명확하게 개념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간, 노인관이라고 하는 이 전제간의 대립,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시장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이 전제간의 대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들의 대립을 찾아줄 수 있다면 앞선 구체적인 근거들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개념화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화 방식은 근거들을 제시문들로부터 정확하게 추출해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과정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그 대립을 발견해내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대립 이면에 숨겨져 있는 관점의 대립, 세계관의 대립, 태도의 대립,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찾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그 대립의 양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숨겨진 전제 찾기입니다. 이 숨겨진 전제를 우리가 파악했다면 우리는 이 숨겨진 전제에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제시문에는 언급되어 있고 다른 제시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근거를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이제 숨겨진 쟁점 찾기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숨겨진 근거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A는 근거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문 B의 주장은 근거 2개로 뒷받침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다른 근거들 간의 대립 지점은 우리가 앞서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되는구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A의 주장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는 근거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시문 B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제의 차이를 알고 있고 제시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 B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취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시문 B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복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립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